안녕하세요. 책사랑 허주건입니다. 신간혁명 제2권 민중의 깃발 322페이지부터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단 3행부터입니다. 오이타 지부의 결성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대규슈를 건설하는 기반은 확립되었다. 야마모토 신시는 스지도 부부를 비롯하여 고경 속에서 신앙으로 딛고 일어서 행복의 선율을 연주하는 수많은 서민의 영웅이 방문한 곳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실로 전국 각지에 창가의 민중의 깃발이 휘날리며 행복의 개가가 메아리 쳐갔던 것이다. 이 무렵 야마모토 신시가 깊이 우려하고 있던 것은 조직이 확대되고 정비됨에 따라 간부들이 점점 권위를 부리며 관료화되고 있는 것이었다. 학회는 인간과 인간의 대화와 공감, 그리고 촉발로서 광포의 테두리를 넓혀왔다. 그것은 위에서의 명령이나 호령이 아니다. 아니 정반대인 것이다. 진심 어린 풀뿌리 대화와 격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조직을 자세히 보면 일부이긴 하지만 전원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마치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거리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뿐 아니라 회원들이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간부도 눈에 띄었다. 당연히 중심자에게는 혼자서 선다는 결의와 신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운영상에서는 모두의 의견을 듣고 납득과 합의 아래 활동을 추진해가는 것이 간부의 임무인 것이다. 또한 어떤 간부는 자신을 받드는 사람만 중요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일까지 시키는 흡사 두목과 부하와 같은 관계를 만드는 짓도 하고 있었다. 결국 그것은 소중한 회원을 학회에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연결시키려는 것이며 신심 이용, 조직 이용일 뿐이다. 더욱이 성과주의에 빠져 어떠한 합의도 없이 세심한 지도의 손길도 보내지 않으면서 반이나 조에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숫자상의 목표만 할당하여 억지로 성과 달성을 강요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많은 회원들에게 학회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주고 견실한 광선유포의 구축을 기저부부터 파괴해 가는지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러한 모든 것은 간부들이 회원에 대한 헌신을 잊고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명문명리로 치닫는 것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될 만심과 보신이 있다. 동지가 간부에게 경의를 표해주는 것은 간부가 모두를 끝까지 지키는 입장에 있으며 실제로 또 그렇게 행동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입장에 대한 경의와 자신에 대한 존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 간부의 타락은 시작된다 해도 좋다. 시이치는 5일 오이타에서 간사이로 날아가 오사카시의 미나토 체육관에서 열리는 간사이 3개 총지부의 결성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사이는 세계 총지부로 분할되어 새로운 체제로 출발했다. 그것은 전국의 선두를 달리는 간사이의 눈부신 발전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야마모토 신시는 간사이의 새로운 출발에 즈음하여 간부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학회의 조직이나 동지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하고 명문명리와 영예영달을 꿈꾸는 간부는 학회를 좀먹고 신심을 부패시키는 요인이라고 엄하게 단언했던 것이다. 시이치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간사이는 영원히 민중의 편에 서서 불행으로 고뇌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본의 모범적인 조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신실은 간사이에서 배편으로 도쿠시마로 향했다. 도쿠시마의 고마스시마 항에서는 동지들이 기쁘게 맞이해 주었다. 6월에 실시한 도쿠시마 지부의 결성대회에서도 신실은 간부의 자세에 대해 지도했다. 어서해 교가 더욱 실이면 위는 더욱 낮아진다. 어서 339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더 낮은 기근의 중생을 구해갈 수 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의 지위와 중생의 기근은 더욱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생 민중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법을 넓히는 불법의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간부가 되어 신심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몸을 낮추어 겸허하고 예의 바르게 동지를 존경하며 헌신해 가야 합니다. 세간의 지위나 입장과 비교하여 학회 역직은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키구치 선생님 이후
학회 간부는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기 자신은 대난에 맞서 과감하게 싸워왔다. 그것이 학회의 전통입니다. 진지한 지도도 하지 않고 투쟁의 선두에 서지도 않으면서 조직 위에 걸터앉아 거드름 피우는 간부는 결코 진정한 학회의 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옥중 체험을 통해 깨달아 대확신에 넘치는 도다 조세이의 당당한 지도를 보아온 간부 중에는 그 말투만을 흉내내는 자가 있었다. 그러나 내실이 따르지 않는 만큼 설득력은 지극히 궁핍했다. 그러자 초조함을 느낀 탓일까 이번에는 자신을 훌륭하게 보이려고 거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갔다. 또 오만해진 도쿄의 어느 간부는 부당하게 사람을 질타한다고 해서 은연중에 들깨로 불리는 사람마저 있었다. 그 간부는 학회의 이사로 도의회 의원이기도 했으나 후에 학회를 배반했다. 간부는 어디까지나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헌신해가는 배려하는 마음이 풍부한 봉사의 사람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간부가 그 정신을 잊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동지를 깔보게 된다면 학회는 그 간부에게 갉아먹히고 만다. 신씨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부 간부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한 오만과 방자함에 대한 투쟁을 개시한 것이다. 활짝 끼인 하늘 아래 이제 막 완공된 활 형태의 창록색 지붕이 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7일에 야마모토 신이시는 도쿠시마에서 오카야마로 이동하여 주코쿠 본부의 낙성식에 참석했다. 신이시가 회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완성된 지방본부 회관이자 간사이, 규슈, 홋카이도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 탄생한 지방본부 회관이었다. 주코쿠 본부는 신이치가 이해 2월에 오카야마 지도를 갔을 때 정식으로 부지를 결정, 6월 초에 착공했으나 9월 말에 완공할 예정이었던 공사는 시공상의 문제와 날씨 관계로 2개월 남짓 늦어지게 되었다. 주코쿠 본부는 활 형태의 지붕을 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2층 건물로 다단미 80장, 40평의 대회합실을 갖추고 있었다. 당시로는 비교적 큰 회관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동지들의 가정집을 활동 거점으로 하여 회합 장소로도 이용했지만 어느 집이나 100명 정도가 모이면 집 전체가 사람으로 넘쳤다. 그런 만큼 회관을 스스럼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멤버들의 기쁨은 컸던 것이다. 낙성식은 오후 2시부터 시작, 독경, 창제 후 주코쿠 총지부장인 오카다 이테스가 경과 보고를 하고 이어서 종문회 포교 지원장 등의 축사를 발표했다. 낙성식에서는 종문회 총각을 비롯한 승려들도 볼 수 있었다. 신이치는 지난해 가을 히로시마 지부의 결성대회에 참석했을 때 오카다가 분노에 떨며 신이치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를 상기하고 있었다. 지부 결성대회를 앞두고 오카다는 협의를 위해 파견 간부의 숙박 장소로 예정되어 있던 히로시마의 여관에 찾아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지 종종사원의 주지를 중심으로 승려 여러 명이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오카다의 얼굴을 보자 주지가 불러세웠다. 오카다 씨, 오늘 절에서 한 행사에 학회원이 거의 오지 않았더군. 그렇습니까? 히로시마 지부에 결성대회가 있어 결집이나 준비 등으로 모두 바빴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절의 행사가 있을 때 신도들이 다른 일을 다니다니. 당치도 않아. 총지부장인 당신이 틀려먹어서 그래. 지부 결성대회는 히로시마 동지들이 몇 년씩이나 목표로 하여 염원해 왔던 행사이다. 처음에 오카다는 정중하게 대답했으나 고주망태가 되어 위압적으로 말하는 주지에게 점점 화가 치밀었다. 뭐라고? 얼마나 중대한 지부 결성대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고 말았다. 오카다 이테스는 자기 일밖에 생각하지 않는 주지의 불평에 참을 수 없었다. 오카다는 당시 총무였던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이 사건을 보고했다. 신이치는 오카다의 이야기를 듣고 달래며 말했다. 당신의 마음은 잘 알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야 할 말은 반드시 이야기해야겠지만 그때는 모두를 대신하여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정면에 서면 됩니다. 그 후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신이치가 각 지역을 돌 때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빈번하게 들어왔다. 가난한 동지가 공양금 없이 절에 갔다가 폭언을 들었던 일, 승려의 사치스러운 유흥이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어 빈축을 사고 있는 일, 울면서 실정을 호소하는 사람, 격노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신이치는 가슴이 아팠다. 학회는 종문을 외워하고 지극정성으로 그 발전에 실력해왔다. 신이치도
더욱더 성심성의껏 종문에 진력해갈 각오였다. 그러기에 신희씨는 제3대 회장에 취임할 때 대객전의 건립기진을 도다이 7주기까지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잡았던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니치렌 대성인의 유명이신 광선유포를 염원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승려 중에는 그러한 강포의 사명을 잊고 사리사욕을 탐하다가 결국 주색에 빠지는 자가 각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게다가 절복의 땀을 흘리는 학회원을 단지 공약물을 나르는 노예로만 생각하고 깔보는 승려도 있었다. 만약 그것을 방치해두면 앞으로 종문은 부패와 타락의 비탈길로 떨어져 급기야는 광선유포를 와해시키는 최대의 요인으로 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지들이 가여웠다. 신희치는 주코쿠 본부의 낙성식에서 승려가 가져야 할 본연의 자세에 대해 언급했다. 그들이 성승이 되기를 믿고 바라며 마이크 앞에 선 신희치는 대망의 주코쿠 본부 낙성식을 축하한 다음 미국에서 보고 들은 기독교 교회의 한 실상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미국 현지 멤버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하러 오는 신도들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민중을 구제한다는 본래의 사명을 포기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 1년 종종에서 사원의 보벼와 참회를 열 때마다 반명령쇼로 공양금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의 일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신도를 하인이나 심부름꾼처럼 생각하는 교활한 승려가 나온다면 그것은 중대한 사태입니다. 1년 종종은 본래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 그대로 광선유포를 민중구제를 목표로 하는 세계에서 오직 하나뿐인 청정한 종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원을 지키고 공양하며 승려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평등하게 대성인의 자식입니다. 또 학회의 긍지는 누구보다도 대업원전을 위해 진력하며 총분산과 종문을 위해 끝까지 힘써온 곳에 있습니다. 만약 학회원을 멸시하는 승려나 악승이 나온다면 그것은 니치렌 대성인의 말씀을 위배하고 니타스 상인의 마음에도 반하는 것으로 이들 악승과는 단호히 싸우는 학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인씨는 승복의 권위의 불법의 근본 사상이 왜곡되거나 모두가 평등해야 할 인간이 차별당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또 불제자인 승려들이 부패, 타락하게 놔두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시인씨의 불법자로서의 신념이며 양심이었다. 신이치가 오카야마에서 도쿄로 돌아오자 본부에는 검토해야 할 내년도 재반 활동에 대한 결재가 쌓여 있었다. 신이치는 의욕적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고 전진의 해의 총마무리에 주력했다. 그 사이 14일에는 다마가와 조난, 오모리, 시나가와 등의 4개 지부의 합동지부 결성대회에 참석했으며 또 19일에는 도시마와 오스카 2개 지부의 합동결성대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21일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하는 12월 본부 간부회가 도쿄 체육관에서 열렸다. 12월의 혼교는 49,413세대이었으며 이로써 학회의 총 세대수는 약 172만 4천 세대가 되었다. 이 해의 목표인 150만 세대를 22만 4천 세대나 상회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 석상에서는 규슈가 3개 총집으로 분할한다는 것 외에도 하치노해, 도와다, 센포쿠, 이시노마키, 아이즈, 다이라, 에도가와, 료코쿠, 우라와 미에, 호조, 히메지 등 12개 지부가 새로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 발표되었다. 또 다가오는 약진의 해 활동 방침으로 200만 세대의 달성, 블록의 충실, 인재 육성의 3지침이 발표되었다. 참가자들 그 어느 누구의 얼굴에나 환희가 빛났다. 그 어느 누구의 얼굴에나 굳세게 투쟁한 긍지가 있었다. 이날 야마모토 신이치는 한 해 동안 용감히 투쟁해온 동지들을 칭찬한 다음 이렇게 마무리했다. 연말연시는 아무쪼록 화재나 교통사고 등에 특히 주의하여 무사고로 뜻깊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좋은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12월 본부 간부회 때에는 또 1년 동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공덕을 받았습니다. 가정혁명을 해냈습니다. 라고 서로 기뻐하며 보고할 수 있는 대비약의 한 해로 해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로써 이 해의 주요 행사가 모두 종료되었다. 그러나 신이치는
다음 날부터 약진의 해를 향한 도움닫기를 전력으로 개시했던 것이다. 신씨는 연일 이사들이나 가포의 대표 간부들과 간담을 거듭했다. 그리고 시간을 내 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시도해갔다. 시체계 해합 등 모든 행사가 종료된 연말은 개인 지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핵심 간부가 고뇌해지고 있거나 막힘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으면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또한 간부가 자기의 결점이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조직의 발전도 없다. 그러나 간부일수록 개인 지도를 받을 기회가 줄어든다. 그러므로 신씨는 과감히 개인 지도를 위해 시간을 냈던 것이다. 또한 최고 간부와 각 부서, 각 지역의 조직에 대한 실정을 상세히 분석하여 각각의 과제와 목표를 명확하게 해갔다. 전체적으로는 대승리라고 해도 조직을 세밀하게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만약 전체의 승리에 도취되어 그 검토를 소홀히 한다면 이미 만신과 방심이 싹트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 다음에 패하게 되는 원인이 숨어 있다. 신이치의 움직임에 놀라고 당황한 것은 오래된 간부들이었다. 한숨 돌릴 겨를도 없이 학계본부의 엔진은 완전 가동되면서 새해를 향해 활주하기 시작했다. 그들도 신씨를 따라 오로지 달릴 수밖에 없었다. 도움닫기의 기세가 비약의 힘을 결정짓는 것처럼 광선유포의 활동에서도 그 승패는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는가로 결정된다고 해도 좋다. 결전의 순간에는 도약하기 위해 땅을 박차오를 때 이미 그 승부가 거의 결정되는 것이다. 새해가 가까워진 어느 날 야마모토 신이치는 오후 9시경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로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오래간만에 이른 기가였다. 배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아내 미네코와 새 아이가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라며 힘찬 목소리로 맞이해 주었다. 첫째 마사히로는 7살, 둘째 히로마사는 5살, 셋째 히로타가는 2살이었다. 오늘은 아이들이 아빠 생일 선물로 준비한 그림을 드린다며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네코가 미소 지으며 기뜸해 주었다. 시이치의 생일은 1월 2일이지만 원단에는 아침부터 본부에 가야 하고 2일은 총본산에서 보내는 일이 상례로 되어 있어 아이들은 연말에 선물을 건네주기로 했던 것이다. 시인씨는 셋째 히로타가를 번쩍 안아서 들고 불탄으로 향했다. 시인씨는 학계본부에서 근행을 하고 왔으나 아이들과 잠시 창제했다. 창제를 마치고 신씨가 별실에서 옷을 갈아입자 미네코가 작은 꾸러미를 가지고 왔다. 이건 당신이 아이들과 약속한 선물이에요. 얼마 전에 신이치는 새 아이들의 부탁을 연필에는 볼펜과 도감 등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전 신이치는 새 아이들의 부탁에 연말에는 볼펜과 도감 등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대개 아이들의 요구를 쾌히 승낙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미네코는 그 물건들을 언제나 대신 준비해 주었다. 신이치가 선물을 들고 거실로 들어서자 아름다운 꽃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다. 신이치 얼굴을 보자 마사히로가 말했다.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좀 이르지만 생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마사히로는 공손하게 그림 한 장을 내밀었다. 신이치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이어서 히사히로와 히로타가도 그림을 건네주었다. 모두가 아버지 신이치 얼굴을 닮은 그림이었다. 고맙다. 모두 잘하는구나. 잘 그렸어. 정말이요? 아이들은 기쁜 듯 소리쳤다. 자기들이 그린 그림에 아버지가 감탄하자 너무도 자랑스러운 모양이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 그렸구나. 무슨 일이나 열심히 하고 연습하면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잘하게 된단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이란 가장 노력한 사람인 법이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신이치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건네주었다. 자, 모두와 약속한 선물이다. 형은 볼펜이었지? 형은 장남인 마사히로를 말한다. 신이치는 히사히로를 히사짱, 히로타카를 히로짱이라고 불렀으며 아무렇게나 부르는 일은 절대 없었다. 여기에는 아이들을 부모의 소유물로서가 아닌 나이는 어려도 대등한 인격체로 보는 신이치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아빠 고마워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거리며 선물을 받자 금방 꾸러미를 풀었다. 와 만세 신난다. 환호성이 터졌다. 그리고 케이크를 먹으면서 가족끼리 정답게 이야기꽃을 피웠다. 신씨는 원래부터 아이들을 매우 좋아했다. 도다 조세 이스라에서 소년 잡지에 편집을 하고 있었을 때에도
어린이 독자들과 만나는 것을 더할 나위 없이 없는 기쁨으로 여겼다. 생각해보면 회장에 취임한 이후 귀가할 수 있었던 것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서너 번에 불과했다. 그것도 거의 한밤중이었으며 깨어있는 아이들을 본 것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회장이 되기 전에는 짧은 시간이나마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었다. 새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간 적도 있었다. 옛날 이야기를 해준 적도 있었다. 그것은 풍부한 정서를 함양시키고 꿈과 용기와 정의의 마음을 길러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신이치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야기를 더 잘해라고 솔직하지만 매우 엄한 감상을 들은 적도 있었다. 첫째 마사히로에게는 둘이 함께 무사시노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직접 시를 쓰고 시를 짓고 쓰는 법을 가르친 적도 있었다. 신이치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며 자연스럽게 학습에 관심과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가정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신경을 써왔다. 신이치의 집에는 방대한 장서를 수납한 붙박이 책장이 있었는데 신이치는 어느 날 책장의 문을 다 떼어버렸다. 그래서 책장에 꽂힌 책들의 책등이 훤히 보이게 되었다. 미네코가 궁금하다는 표정을 짓자 신이치는 말했다. 이게 좋아. 아이들의 책 표지를 보고 자라면 책에 대한 흥미도 가지게 되고 저항 없이 책과 친숙해지지 않을까? 아이들이 아직 읽지는 않겠지만 집에 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야마모토 신이치는 레코드도 꼬마 아이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 레코드는 베토벤 등 신이치가 청년 시절 가난한 생활 속에서 한 장 한 장 사모은 그리운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다. 구입할 당시에는 레코드나 수금기는 아직 비싼 편이었다. 물론 아이들이 손을 대면 레코드가 상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신이치는 이러한 대가를 치른다 해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명곡과 친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이치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회장 취임 후에는 아이들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각오한 일이었다. 신이치는 회장에 취임한 직후인 5월 5일 어린이날에 딱 한 번 과감하게 시간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도쿄타워로 외출한 적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시간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나이 어린 아이들의 가슴에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추억을 새겨주고 싶었다. 미네코는 그런 신이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즐겁게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놀아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미네코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여보, 아이들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목까지 힘껏 제가 훌륭하게 키워갈게요. 당신은 야마모토가의 사람이 아니라 전 학회의, 전 동지의 사람입니다. 신이치 또한 미네코의 결의를 잘 알고 있었다. 회장으로서 활동을 개시한 신이치는 지극히 다망했으나 아이들과 나누는 마음의 교류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전곡을 누비면서도 가는 곳마다 아이들에게 그림 엽서를 보냈다. 내용은 오늘은 어디에 와 있고 내일은 어디로 간다는 등의 간다는 것이었지만 받는 사람을 새 아이 앞으로 하지 않고 반드시 한 사람씩 따로따로 엽서를 보냈다. 또 기념품을 사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것은 결코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거기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정이 담겨 있었다. 예를 들면 해외 지도 때의 기념품은 스탬프가 찍힌 우표 세트였다. 아이들에게 세계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신이치의 배려였다. 신이치는 아이들과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을 기회는 적었지만 여러 가지로 궁리하여 마음의 대화를 나누었다. 이 한 장 한 장의 그림 엽서나 우표는 아버지와 아이의 마음을 잇는 귀중한 메시지였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아버지로서 항상 유념했던 점은 아이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었다. 신이치는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함께 식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느 날 식사 약속을 했다. 그러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놔두고 식사 약속 때문에 일찍 귀가한다는 것은 신이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학회 본부에서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그날이 되자 협의나 회합 등으로 가능한 시간은 갔다 오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20-30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도 신이치는 레스토랑으로 갔다. 불과 5분이나 10분 함께 식탁에 앉았다가 다시 돌아와야 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라고 해도 먼저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물론 때로는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 약속을 지키려는 인간으로서의 성실함은
아이들에게 전해진다. 그것이 신뢰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미네코는 서둘러 돌아가는 신씨를 전송하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빠는 여기에 오지 못할 만큼 바쁘신데도 약속을 지키려 달려와 주셨어. 정말 좋겠구나. 실로 아이를 키우는 유체는 부부의 정교한 연계에 있다. 미네코는 스스로 신씨와 아이들이 교류하는 중개기지로서의 역할을 맡아갔다. 미네코는 남편의 스케줄을 전부 머리에 입력해두고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또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들려주었다. 또한 미네코는 신씨와 연락을 할 때도 아이들의 상태를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그것을 듣고 신씨도 아이들이 무엇에 흥미를 가지며 매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파악하여 적합하게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연령에 맞추어 어머니에게는 어머니로서 또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야마모토가에서는 예의범절에 대해 평상시 신씨보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은 미네코가 주로 맡고 있었다. 예의범절은 부모가 함께 행동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몸에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감사의 표시나 인사를 비롯하여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한다, 어지럽힌 것은 정리정돈한다는 것 등은 입으로 가르쳐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몸으로 익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부모가 끈기를 가지고 아이들의 페이스에 맞춰 함께 행동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미네코는 능숙하게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내면서 너그러운 분위기 속에서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워갔다. 미네코는 마사히로가 히라가나를 읽을 수 있게 되자 근행을 가르쳤다. 곁에서 손가락으로 근행 요전의 문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함께 소리를 내어 근행하는 법을 가르쳤고, 이렇게 근행의 기본을 몸에 익힌 마사히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스스로 방편품 자개와 창제를 하게 되었다. 그것은 미네코의 손을 잡고 자담회나 개인 지도를 따라다녔던 영향도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어머니가 불행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며 또 그것을 긍지로 삼고 기쁨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 아이도 자연히 신심에 눈을 뜨게 된다. 마사히로는 때때로 늦잠을 자서 제목상창만 하고 집을 나서는 때도 있었다. 그럴 때 미네코는 이렇게 말하며 배웅했다.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단다. 엄마가 단단히 기원해 줄 테니 안심하고 다녀오렴. 하지만 내일은 열심히 노력하자. 그 한마디가 아이들을 얼마나 안심시켜주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만약 반대로 불안을 부추기는 말을 듣는다면 아이들은 하루 종일 어두운 마음으로 보내게 된다. 이러면 가치의 창조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그렇게 되면 무엇을 위한 신심인지도 알 수 없게 된다. 야마모토 신씨가 아이들에게 맡은 역할은 인간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신씨는 거짓말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엄하게 말해왔다. 그 외에는 실로 너그러웠다. 아버지가 고집고만 있으면 아이들은 아무래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신씨는 부모의 책임으로서 아이들을 생애 광선유포의 사명에 끝까지 살아가는 정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신씨는 자신이 회장에 취임하게 되었던 5월 3일 총회에 초등학생인 마사히로를 참석시켰다. 광선유포에 살아가겠다는 아버지의 결의를 어린 아들의 혼에 새겨두고 싶었던 것이다. 또 첫째 마사히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신심에 대한 자각을 깊게 하면 당연히 동생들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케이크를 볼이 터지도록 잔뜩 입에 넣고 천진난만하게 떠들어대는 아이들을 보며 신씨는 가정의 행복을 가득 음미하고 있었다. 그리고 회장인 자신의 양 어깨에 걸린 170만 세대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내년에도 힘이 있는 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고 결의를 새롭게 했다. 밤이 깊어지자 신씨는 미네코와 함께 다시 불단 앞에 앉았다. 고요한 실내에 두 사람의 창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씨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하여 창가의 신생의 역사를 연 전진의 해는 이윽고 끝나려 하고 있다. 생각하면 이 1년은 신씨의 인생을 크게 바꾼 격동의 한 해였다. 저 5월 3일 이후 신씨는 한시 쉴 틈도 없이 오로지 실주해왔다. 그리고 학회는 크게 비약했다. 1년 전에 학회 총 세대는 약 130만 세대였으며 4월 말이 되어도 아직 140만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회장 취임 8개월 만에 170만 세대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지부 또한 4월 말에는 61개 지부였으나 지금은 124개 지부로 되었으며 해외에도 지부가 탄생했다. 학회는 훌륭하게 새로운 광선 유포의 대공으로 날아오른 것이다. 신이치의 서전은 확실히 대승리였다. 신이치는 이 1년을 돌이켜볼 때 추호의 후회도 없었다. 자기답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곧바로 돌진해왔다. 은사에게도 가슴을 활짝 펴고 보고할 수 있는 1년이라고 생각했다. 피로 때문인지 종종 발열이 되풀이되었지만 지금 신이치의 전신에는 충만한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승리는 광선유포의 긴 여로를 생각하면 이제 겨우 비행기가 이륙한 상태에 불과한 것과 같았다. 안정비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더욱더 고도를 높여 전속력으로 상승해야 할 것이다. 신이치의 가슴에는 도다 조세이가 기탁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새해에 이루어야 할 과제들이 차례차례 떠올랐다. 계속해서 지부결성 대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를 돌며 지도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내년에는 최초로 아시아, 유럽 방문의 제1보를 새기는 더욱더 새로운 개척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광선유포의 투쟁이란 끊임없는 비상이다. 밖은 겨울밤의 어둠으로 감싸였으나 창제를 계속하는 신이치의 가슴에는 눈부신 약진의 해의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맑게 개인 대공의 7빛깔 무지개를 걸며 양양한 광포의 대해원을 비추고 있다. 선생님, 저는 싸우겠습니다. 민중의 깃발을 내걸고 좁은 일본에서만이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하여 창제 소리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신이치는 승리를 다짐하며 드높이 고동치는 가슴으로 결전의 제2막을 향해 비상할 아침을 기다렸다. 신인간혁명 제2권 여기가 끝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직헌이었습니다.